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10월 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정치논평국실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젠가요 그젠가요 미국에서 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죠. 미국 내부 정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어떤 약간 변곡점에 도달하면서 큰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미국이고, 자, 미국 내부 정치의 변화, 이번에 일어난 변화는 우크라이나전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미국의 자세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바뀌게 된다면은 유럽의 영향이 가고, 또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세계 균형에 이 앞으로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래서 남의 정치에 좀 시시콜콜한 일인데 충분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또한 이제 덤으로 미국 정치의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부분하고, 또 우리 모든 정치가 세상의 정치가 비슷하죠. 이걸 보시면은 우리 정치도 뭐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수준 아니다. 또 오히려 작금의 우리 정치의 현실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다. 예,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그쪽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왜 이번에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였죠. 그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지금 공화당이 우세당이니까, 여당이니까 죄송합니다, 우세당이니까 거기서 하원 의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 케빈 메카티죠. 그는 이제 미국 서열로 따지면 3위예요, 3위. 예, 예.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사실관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P통신 보도인데, 제목이 하원 의장 메카티 초유의 해임 사태. 자, 새 지도자 뽑기 위해 부산서라고. 이 두 줄이 다 중요해요. 자, 여태까지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뭐가 처음이냐? 그전에도 하원 의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거나 해서 사임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해임되는 경우는 처음이란 겁니다. 예, 200년 넘은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런 돌뿌리에 탁 걸린 셈이에요. 잘 가다가 그리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릎 툭툭 틀고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코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툭툭 틀고 일어나든 코피가 터지든지 간에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새 지도자를 뽑기 위해 부산스럽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일단 유예를 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45일간. 예.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합의를 하거나 다시 연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케빈 메카티를 뽑을 때만 해도 공화당 내부에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온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끼리 마음을 이렇게 말을 합쳐야 돼요. 말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때도 공화당 내부에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15번 이상 투표를 할 정도로 쉽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45일이 앞으로 남은 한 달이라는 기간, 45일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하원 의장 없이 예산안을 결정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형식으로 해임이 됐기 때문에 그가 추진했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화당도. 예,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가된 상황이에요. 바이든 입장에서, 또 미국 전체 입장에서. 예, 예. 자, 그래서 이 두 줄이 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재밌는 게 AP통신에 나오는 이제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 왼쪽이 이번 해임 사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맥 캐처입니다. 당연히 뭐 공화당 의원이고 플로리다 의원이에요. 오른쪽은 케빈 메카티 하원 의장이죠. 이제 벌써 전자가 붙었네요. 당연히 공화당이죠.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 언론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맥 캐처를 어떻게 치부하느냐 하면은 좀 망나니, 극단적인 우파,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주요 언론에서.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주요 언론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온 그런 맥락에 일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 그런 맥락에서 맥케츠는 그가 이런 행동을 한 목적, 그것도 여러 개월 동안 이 목소리를 계속 내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얕아요.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지금 큰 난리를 쳤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이 사안을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제가 본 결론은, 맥케츠는 야당의 역할을 했다. 현재 야당이니까 공화당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망나니로 취급받고 있는 미국 정치도 많이 퇴색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이거를 일단 요게 어떻게 아주 소수의 인원이거든요. 7, 8명의 반란표로 자당 출신의 넘버 3를 낭바시킨 거예요. 예, 이거 사실관계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정리를 안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자, 알자지라 이런 건 해외에서 더 잘 분석하죠. 예,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뭐 미국 내에서는 아마 듣기 어려웠고 국내에서도 듣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 의견 중에는 분명히 하나로는 들어가 참고해야 될 의견 정도는 돼요. 그것부터 더 의미 있는 의견일 수도 있고, 예.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고, 이거 알자지라에서 정리한 건데 미국의 의회의 구조예요. 왼쪽이 세닛 상원, 오른쪽이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티브 하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원은 좀 상징적인 거고 실제 우리 의회랑 되게 비슷한 것은 우리는 이제 단원제잖아요. 예, 하원밖에 없는 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하시는 데 빠를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하원을 보면은 하원에 국회의장이 있어요. 우리 국회의장을 보시면 돼요. 자, 하원인데 중요한 일은 하원에서 대부분 다 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국회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원의장을. 예. 참고로 상원의 의장 역할은 누가 하냐면 부통령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넘버 2가 되고 넘버 2까지 같이 유고가 되면은 그런 희한한 경우가 생기면 넘버 3 하원 의장, 영어로는 스피커라고 해요. 이거 대변인 아닙니다. 예, 하원 의장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거는 다수당에서 하는 거예요. 작년 11월 선거를 통해서 하원에서 다수당이 공화당이 됐죠.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출신 케빈 메카티가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 하원 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원만 볼게요. 저희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가 하원 의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공석이 된 거예요. 다시 공화당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산안을 약간 보류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5일 내에 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꼬여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초조해했다. 예,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 뭐 약간 맷 개체가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약속을 저버리고 케빈 메카티가 바이든과 이면 합의를 했다. 몇 가지 합의를 했다. 겉으로는 치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합의한 게 있다. 그래서 그는 못 믿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임 건의안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 밑으로 누가 있느냐? 야당, 여당이 있을 테니까 야당 쪽에는 야당, 여당 마찬가지로 원내대표가 있어요. 그 다음 원내 부대표가 있어요. 영어로는 뭐 플로어 리더라고 그러고 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오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전체 435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보시면은 공화당이 221명, 가운데가 무소속인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212석,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은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빈 메카티가 공화당 출신으로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9석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러니까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맷 게츠를 지원하는 의원들 한 7, 8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공화당이 절대 우세였으면은 아주 소수 의견으로 치부돼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맷 게츠의 의견은.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글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 다뤘느냐?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따박따박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의원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요 근소한 차이 때문에 7, 8명의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란표를 가지고 국회의장 넘버 3를 낙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전체의 불확실성을 확 정대시킨 거죠. 제가 야당답다고 하는 이유는 맥 게츠가 제시한 의견은 젊은 야당 의원으로서 미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아니고 그가 무시를 계속 당하자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 그 국회의 의석 구도가 그런 여건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악순환인 줄 알지만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믿던 그리고 암묵적으로 합의해 왔던 공화당과 민주당이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예요. 예. 자,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자민당,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인 셈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위성 정당이고 야당이랄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 개입하지 못해요. 자민당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계속 자민당 의원을 뽑아줄 수밖에 없고 당이 그 당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위성 정당이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제3지역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미 사라졌죠. 남은 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인데 그들끼리 엄청나게 큰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95% 이상은 양쪽이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해외 정책 같은 건 바뀌는 거 없어요. 국내 정책 몇 개 바뀌죠.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당 독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런 게 굳은자가 다 됐는데 맷 게츠라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들썩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망나니로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예,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번 일이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해임안을 제기를 했는데 이 해임안이 나오는 과정도 재밌어요. 자, 케빈 메카티가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반대 세력들을 규합했었어야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이 지금 맷 게츠가 포함된 7, 8명의 의원들이었거든요. 거기가 결국 뭘 합의해 줬느냐. 단 한 명이라도 발의를 할 수 있다. 해임안을. 요거를 받아들여 주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끝으로. 자, 그게 이제 그게 된 거죠. 예, 지금 발목을 잡은 거죠. 게츠가 해임안을 냈어요. 예. 자, 그 해임안에 대해서 그게 지난 금년 1월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해임안에 대해서 그런 내부 규칙 정도 바꾸는 정도였겠죠. 해임안에 대해서 하원 전체가 투표를 했어요. 야, 이거를 이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해가지고 투표를 할 만한 일이냐? 사전 투표인 셈이죠. 그러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18대 208로 이겨요. 그래서 해임안 진짜 본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때 11명의 반대표가 나와요. 우리 언론에서는 그러면 반란표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최근에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본투표를 했습니다. 본투표를 했더니 기권자가 이게 몇 명씩 있었어요. 216대 210으로 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임된 겁니다. 그때는 8명의 반란표가 나왔어요. 예. 전체 200명이 넘는 의원수 중에 4%죠. 8명이면. 그 4%의 반란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케빈 메카티 스스로한테도 엄청나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에게, 특히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엄청난 지금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예, 전황도 좋지 않은데.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맷 게츠인데 그가 쭉 주장해왔던 이야기, 이거를 미국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합당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빚이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뭐 4경이 넘어요. 4경이. 예. 그런 상황에서 돈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세수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GDP의 35% 이상을 미국 정부 재정 지출에 기대고 있어요.
즉 정부가 돈 빌려가지고 밑 빠진 독에다가 자꾸 붓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적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빼면은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장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가. 예. 그런데 젊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전 재정을 가기 위해서. 왜 국민들한테 우리 빚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뭐 게츠도 뭐 당장 빚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 같은 데는 돈을 빚을 내서 팡팡 쓰니까 예? 하와이에서 사람들이 타 죽어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는 후진국형이 환경 재앙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처도 못하는데 고속도로 낡았고 칠도 낡았는데 예? 미국이 살림살이가 장래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땡빚을 얻어서 외국에다 쓰고 있냐. 그 외에 중요한 사안도 많다. 멕시코 국경 문제 같은 거 이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죠. 예, 이걸 쳐다보지는 않죠. 자, 이런 거를 다 묻어버릴 정도로 이런 사람을 극단주의자, 미국 언론에서 표현하는 far right, 예, 극우라고 불릴 지경이 된 거예요. 미국의 양당 정치 지형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합당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겉으로는 치고받는 것처럼 모양새를 연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합의해 주기로 돼 있다. 즉 행정부가 제출한 대로 예산을 해주고 지금 국민 여론은 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국민 여론하고 반하는 거다. 국민을 바보로 만든 다음에 행정부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놓고 눈총이 있으니까 일단 우크라이나전 지원 예산 240억 달러는 뺐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줄 거다.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다. 물론 메카티는 부인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부인해야죠. 하원 의장도 쫓겨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그런 일은 계속 있어 왔어요. 저는 그걸 걸고 나선 게 저는 독특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본 거예요. 예전에도 그래 왔죠. 뭐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그 빚의 한계를 계속 늘려준 겁니다. 그거 거꾸로 돌이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그러면서 서로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뒤로는. 자, 그럼 이 뒤에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시각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들 거예요. 메카티가 과연 지금 트럼프가 주자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대표 주자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트럼프랑 바이든이 다시 붙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았느냐, 메카티 입장에서는.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문제다. 왜 메카티도 알죠. 지금 정부를 멈추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예. 몸이 건강할 때는 감기암 걸리면 하루 이틀 앓고 나면 괜찮지만은 내가 몸이 쇠약해지면은 감기암 걸리면 기침하다가 숨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예. 그러니까 저 어린 것이 뭘 모르고 저러네. 이 어린 것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또 돼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된다. 당신들은 몇 년만 살면 되지만 나는 아직 많이 살아야 된다. 할 만한 소리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가는 젊은이보다는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거 예전에도 한번 썼던 데이터인데 새삼스럽게 다시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지난 경제 위기 왔을 때 확 늘어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 맞으면서 다시 폭증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미국 현재 빚이 8트릴리온 달러 정도 돼요. 요 Y축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8트릴리온인데 8트릴리온이 뭐 얼마냐면은 1,000원으로 치면은 8,000조 원이에요. 8,000조 원. 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빚이긴 한데 이것은 미국이 전체 지금 빚의 일부에 불과해요.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사우디처럼 국채로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전체는 얼마냐? 이거에 한 4배. 4배가 좀 넘어요. 예. 자,
그중 그러니까 한 7, 80% 정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뭐 투자의 형식으로. 예. 자, 이거는 작년 예산이에요. 작년. 금년에 지금 올라왔는데 금년 거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작년 거 보시면은 전체 예산이 6.48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런데 세수는 5밖에 안 돼요. 5 트릴리언밖에. 그래서 1.45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적자 이제 예산이죠. 그래서 이 데프시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 그래서 이 돈을 다 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계속 쌓여서 저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맷 게츠의 의견은 이거를 조정을 해라. 조금이라도 의지를 보여야 된다. 왜? 이거는 딱 후손한테 빚을 안기는 거니까. 걔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안 그러면 망하든가. 예, 그 정성을 전혀 안 보이고 너무 무절제하게 한다. 계속 늘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은 또 현재 안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예, 바깥 민간 영역은 계속 죽고 정부가 무조건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쓰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돼요. 해외로부터 융통을 해야 돼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채가 인플레이션 자꾸 되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이율을 자꾸 높여줘야 되고 발행 비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안 팔리면 국채가 발행이 잘 안 되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현금을 찍어내야 돼요. 예, 그럼 끝이죠. 그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 예. 자, 그런 상황이고 뭐 양쪽 말이 다 맞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가 한 말을 스푸트니크에서 인용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가 한 말은 미 전체 정부의 빚이 33 트릴리언 달러다. 네, 그러니까 7, 80% 정도의 빚이 국내에 지고 있고 20, 30%가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해보니까 4경 3천조 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환율을 1,300원 계산한 거고요. 1달러에 매년 2.2 약 3천조씩 늘고 있다. 자, 22년 예산에 보면은 그 적자가 나는 부분이 1.45였는데 이번에는 2.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세금이 그치는 게 더 줄었고 동시에 아마 지출도 더 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흐름을 봤을 때. 예, 이거는 누구나 지탄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미국 언론 어디에서도 대중 매체, 주력 대중 매체에서는 이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들먹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자, 거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다가 한 소리 했더니 망나니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힘을 보여줬다. 마침 구도도 일으킬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돌부리에 걸려서 아픔을 한번 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누구한테 확 쥐어박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뭐 대중의 반응은 별로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크라이나전 예산만큼은 바이든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메카티의 반응은 뭐냐? 이번에 쫓겨나고 나서 정부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 이해가 됩니다. 저건 아마 맷 게츠도 동의했을 거예요. 저게 멈추면은 정부를 45일이나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일단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지금 딸꾹질 잘못하다가 숨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5일간 정부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돌리게 되면은 이제 풀 가동을 못하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1% 감소한다. 그걸 미국이 감내할 수 없는 체질일 줄은 모른다. 지금 건강 상태가. 그래서 저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다는 꼭 개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셧다운 걱정 아예 안 해요. 제가 봤어는. 네. 그래서 이면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겁을 줬으라도 강제를 해야 되는 게 이당 체제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몇 개츠의 이야기예요. 지극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망가지고 있는데 왜 야당이 다수당을 하면서 눈치를 보느냐. 강제를 해야지. 그게 의회 정치의 기본이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은 걱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바이든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안 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이든 최고의 관심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미국이 자유의 투사로서 수호자로서 전 세계에 핍박받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건데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못한다. 그런 당연히 명분적인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국민들을. 또 그렇게 이끌어왔고 미국 정부가. 어린 양을 보호해주는 수호자, 수호천사 역할을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뺀질거리면서 지 할 일을 안 한다. 우리가 돈 주는 거 다 빼돌려 먹는다. 우리는 힘겹게 지금 돈 모아다 주고 있는데 저 양은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양이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지금. 의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개츠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부 내에 오래 뿌리 박혀있던 군산 복합체, 또 소위 말하는 대외 정책에 강경으로 의미를 붙이던 그 세력들, 구소련을 멸망시키고 지난 3, 40년간 미국을 이끌어왔던 소위 말하는 그 네오콘이라는 세력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이해관계,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큰 틀이 있는데 그건 미국 대중은 모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미국의 이해 엄청나게 중요한데 미국이 이때까지 생존해온 방식인데 번영해온 방식인데 미국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우리를 수호천사로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엄청나게 놀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메카티하고 바이든하고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미국이 진정한 양당 체제가 아니라는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양당 독재 비슷해요. 네. 차이가 없으니까 누구 하더라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마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뒤로는 결정이 돼 있다. 이게 맷 게츠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놀랐어요. 정말로. 메카티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국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그 이야기만 나왔었어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년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생각할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확인한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 당이 사실 차이가 없다. 한 당처럼 행동한다. 대통령만 바꾼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하고 뭐가 다르냐. 네. 진정한 양당 정치를 통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시대는 미국도 끝난 지가 제법 됐다. 예, 색깔이 되게 단순해졌다. 그리고 국민들이 전 세계에 대한 세상에 돌아가는 데 대한 관심을 잃었다. 즉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그래서 이용당하고 있다. 지 맘대로 한다. 그게 경종을 울렸다. 게츠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미 하원 의장 탄핵 조사 지시 이래 해놓고 다시 이번에 자기가 해임됐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민주당은 왜 이따 찬성을 했지? 이걸 해임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공화당이 내부적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우리 좀 도와다오 이렇게 업소를 했지만 잘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100%다 해임안에 동의한 것은 메카티 하원 의장 혼자서 행정부와 하고 딜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밀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 일반 국회의원들은 시각이 미국 대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즉 맷 게이츠가 주장하는 바이든과 메카티 간의 이면 합의 같은 부분은 일반 국회의원들의 레이더 바깥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그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단지 저기에 주력 정치인이 하나 무너지고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분열되는 모습이 좋다. 예, 힘을 모이기 어렵게 된다. 공화당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더 망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공화당 자체가 맷 게츠를 망난이라고 부르는 데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류 언론 전체가 맷 게츠를 망난이라고 부르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치고받고 결론은 정해져 있는 그런 수순이라는 거예요. 탄핵 조사하더라도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45일 연장을 시켜놨지만 예산안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뻔뻔질해서 빚을 더 내서 오케이 해줄 것이다. 게다가 바이든이 신신당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예산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됐고 새로운 하원 의장을 지금 뽑기 위해서 일단 뽑아야 되겠죠. 45일 내에. 어떻게든 뽑겠죠. 그 누가 되더라도 나오면 일단 우크라이나전 예산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다. 요즘은 바이든의 입을 바짝바짝 마르게 할 수 있다. 왜? 러시아는 계속 다 보고 있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안 그래도 지금 대우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기 때문에 바이든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 돈이 확 줄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은 다른 출구를 찾아야 돼요. 러시아하고 우아하게 이걸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돼요. 왜? 그는 트럼프한테 절대 권좌를 다시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